바다가 보이는 작은 섬마을. 이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만복. 올해로 74살.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복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함이 지나쳐 때로는 적막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아침이면 만복은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된장국 맛을 흉내 내보지만 늘 짜거나 싱겁기만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자꾸만 작아지고 반찬은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먹다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어두지만 다음 날이면 그것마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만복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딸은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둘 다 효자, 효녀였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만복은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도 만복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낚시를 나가던 습관도 끊어진 지 오래였고 텃밭의 채소들은 잡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만복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비 오는 날이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비 오는 날엔 파전이 최고지. 그리고 만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막걸리도 한잔 해야겠소. 추억에 잠겨있던 만복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게 짖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린 강아지 소리. 만복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만복은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빗속에 작은 생명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만복은 강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도 만복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어찌나 맑고 영롱하던지 만복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순수함으로 가득한 그 눈빛. 들어가거라. 이 비를 맞으면 죽어. 만복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신발끝을 핥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진짜.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 하지만 그 떨림이 만복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룻밤만이다. 알았나? 하룻밤만 재워주는 거야. 만복은 강아지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먹다 남은 밥에 물을 말아줬습니다. 강아지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 만복은 강아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그날 밤 만복은 강아지를 마루에 두고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낑낑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가보니 강아지는 방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말고 뭐 하는 거야? 만복은 강아지를 안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한쪽을 펼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강아지는 그제야 안심했는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만복도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생명의 온기. 다음 날 아침 만복이 눈을 뜨자 강아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침에 웃어봤던가. 너 이름이 뭐냐? 강아지는 대답 대신 끼잉하고 짖었습니다. 만복은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 쫑긋한 귀, 말려 올라간 꼬리, 진돗개였습니다. 백구. 내 이름은 백구다. 하얗게 생긴 게 딱 백구야. 그렇게 해서 백구는 만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룻밤이라고 했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백구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백구 역시 만복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영리한 개였습니다. 화장실도 밖에서 보았고 밥을 달라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만복이 주는 대로 먹었고 만복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만복이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면 백구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이 텃밭에 가서 잡초를 뽑으면 백구는 밭둑에 앉아 만복을 지켜봤습니다. 만복이 마을 회관에 가면 백구는 회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만복이 형님, 저게 참 영특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 만복은 대답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만복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복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아침마다 얼굴을 핥으며 깨웠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백구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다시 낚시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데리고 둘은 새벽이면 함께 방파제로 갔습니다. 만복이 낚싯대를 들이우면 백구는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뭐가 잡힐까? 만복이 물으면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우럭. 아니면 놀래미. 에이, 큰 거 하나 잡아서 너한테 회 떠줄게. 만복의 말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로 알아듣는 것처럼. 어느 날은 제법 큰 농어가 잡혔습니다. 만복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백구야, 봤어. 이놈 좀 봐. 이 녀석 크기 좀 봐. 백구도 신이 나서 깽깽 짖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농어를 손질해 회를 떴습니다. 그리고 백구에게도 한 점 떼어줬습니다. 자, 먹어. 싱싱하지? 백구는 조심스럽게 회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맙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오랜만에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백구는 만복의 무릎에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 왜 여기 왔냐? 어디서 왔냐?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도 가족한테 버림받았나? 아니면 길을 잃었나? 만복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뭐가 됐든 이제 우리 가족이다. 내가 너 지킬게 해. 너도 나 지켜주고. 백구는 만복의 손을 하였습니다. 약속한다는 듯이.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행복했습니다. 백구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러 갔고 오후에는 백구와 함께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이었습니다. 만복이 형님, 요즘 얼굴에 핏기가 도시네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백구 덕분인가 봅니다. 그래요. 개 키우니까 좋지요. 저희 집 진순이도 개 키우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만복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백구가 온 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더 푸르고 똑같은 바다인데 더 넓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만복의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그래야. 손주들 얼굴 보고 싶었다. 아버지,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만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태어나서 평생 살던 곳인데. 이제 와서 어딜 가겠냐?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아니야. 백구가 있어. 백구요? 개야야. 저진 도깨. 이 녀석이 나하고 살아. 영특한 놈이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만복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다음 주에 손주들 온다. 너도 인사해야 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만복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집을 쓸고 닦고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백구도 만복을 도왔습니다. 아니, 도운다기보다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만복은 환한 얼굴로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산이 봐,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기 개 있어요. 강산이가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백구야, 할아버지 친구지. 와, 진짜 하얗다. 백구야. 아이들은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얌전히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 개가 순하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 성격 참 좋아. 착하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만복이 손수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이었습니다. 백구는 마루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너도 먹어. 만복은 백구에게 밥과 생선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개를 사람처럼 대하시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지 뭐. 내 가족이야. 만복의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만복에게 다시 한번 서울로 올라올 것을 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 아직 팔팔해. 걱정 마. 그래도요. 됐다.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엄마 무덤도 여기 있고 평생 살던 곳이야. 그리고 만복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있잖아. 이 녀석이 나 잘 돌봐줘.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야, 우리 밖에 나갈까? 만복의 말에 백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만복과 백구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때로는 해변을, 때로는 산길을. 백구야, 저기 봐. 코스모스 예쁘지? 백구는 만복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했어. 가을이면 집 안가득 꽃을 꺾어다 놨지. 만복은 코스모스를 한 송이 꺾었습니다. 오늘 산소에 가서 이거 놓고 와야겠다. 백구는 만복을 따라 산소로 갔습니다. 아내의 묘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소. 백구도 데려왔어. 만복은 묘 앞에 코스모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나 잘 지내요. 백구가 와서 외롭지 않아. 이 녀석이 참 영특해. 당신이 보냈나 싶을 정도야. 백구는 만복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당신, 거기서 편히 쉬고 있어. 나는 아직은 거기 못 가겠어. 백구가 있어서 이 녀석 두고 갈 수가 없어. 만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구는 만복의 손을 하얗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만복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은 산책 중에 쓰러졌습니다. 백구는 놀라서 만복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멍멍, 멍멍.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만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만복이 형님. 괜찮으세요? 만복은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백구도 따라가려 했지만 이웃이 말렸습니다. 백구야, 여기 있어. 할아버지 곧 오실 거야. 하지만 백구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계속 병원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만복은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고 당장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요. 의사의 말에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집에 백구가 있어요. 백구요? 제 개요.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알았어요. 약만 주세요. 약 먹고 집에서 쉴게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만복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만복이 집에 돌아오자 백구는 미친 듯이 반겼습니다. 뛰어와서 만복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늦었지? 백구는 만복의 얼굴을 하얗습니다. 걱정했다는 듯이. 그날부터 만복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만복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누워있으면 옆에 누웠고 만복이 일어나면 따라 일어났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산책도 못 데려가 주네. 백구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만복의 손을 하찼습니다. 만복의 상태를 알게 된 아들은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되도록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긴요. 당장 서울 큰 병원 가셔야 해요. 안 가. 나는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아버지, 됐어. 내 몸은 내가 안다. 만복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백구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며칠간 만복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울면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건강하세요. 제발요.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만복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방에서 나오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백구는 하루 종일 만복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야, 만복은 힘없는 목소리로 백구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백구는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 너. 할아버지 없으면 어떡하냐? 만복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산이가 너 데려간대. 서울 가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먹을 것도 많고.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아니야. 가야 돼. 할아버지는 이제 너 돌볼 수가 없어.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백구는 만복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만복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눈 온다. 내가 왔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백구는 만복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 너 잘 살아야 돼. 알았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너 많이 사랑했어. 너 와서 할아버지 진짜 행복했어. 만복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만복은 백구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움직이지 않는 만복을 흔들었습니다. 낑낑거리며 얼굴을 하얗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알았습니다. 만복이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는 만복의 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만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복을 배웅했습니다. 좋은 데 가세요, 만복이 형님. 편히 쉬세요. 백구는 장례식 내내 만복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 아들이 밥을 주었지만 백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 너도 아프겠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만복의 묘는 아내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하관을 할 때 백구는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멍멍, 멍멍. 마치 가지 말라고, 두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들은 백구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서울 가자. 아버지가 너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백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러지 마. 가자. 아들이 백구를 안으려 하자 백구는 도망쳤습니다. 묘지 위로. 백구야. 아들은 백구를 쫓아갔지만 백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백구야. 기다려. 하지만 아들은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만복의 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눈이 와도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 하지만 백구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겠어. 어떡하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백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백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만복의 묘 앞에서 잠든 것처럼 조용히. 어머나, 백구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백구의 충성심에, 백구의 사랑에. 백구는 만복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백구야, 이제 만복이 형님하고 함께 있어. 거기서 행복해.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마치 백구를 닮은 것처럼. 봄이 왔습니다. 만복과 백구의 묘에는 코스모스가 심어졌습니다. 만복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곳에 들러 꽃을 놓았습니다. 만복이 형님, 백구 잘 계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만복과 백구의 이야기를. 한 남자와 한 마리 개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만복과 백구가 함께 걸었던 그 바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성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복과 백구.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야.